g당 4kcal 이런 수치는 사실 단순히 계산 편의상 만들어 놓은 숫자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권고드리는 건 칼로리 계산보다는 줄이고 늘린 건강한 영양을 생각하면서 편하게 식사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먹는 칼로리에 비해서 억울할 일은 없을 거예요. 칼로리보다는 퀄리티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실 때 칼로리 되게 많이 보고 음식을 고르시죠. 근데 칼로리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요거 하나에 30칼로리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에는 135칼로리인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거 한두 개랑 이거 세네 개 먹는 거 중에서 이게 훨씬 좀 살이 잘 찌게 됩니다. 그만큼 칼로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칼로리가 절대적 기준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쉽고 간단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베이글 1개랑 쌀밥 1공기랑 돼지고기 목살 150g은 같은 칼로리예요. 한 300에서 330칼로리로 되어 있는데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베이글이나 쌀밥이 훨씬 좀 살이 잘 찌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베이글 딱 하나 먹는 사람이랑 목살 3인분, 4인분 먹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보면 베이글 먹는 사람이 살이 좀 잘 안 빠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g당 4kcal 이런 수치는 사실 단순히 계산 편의상 만들어 놓은 숫자들이고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반응, 대사, 구성 성분으로 바뀌는 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경우는 소화가 일단 되면 당으로 바뀌어요. 당류로 바뀌어서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저장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저장될 때 지방으로 좀 저장되고요. 그때 필요한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 명령으로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소화할 때 에너지 소모를 훨씬 높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관여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 몸이 음식을 먹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장이 되게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소화시키는데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방에 비해서 소화 분해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현저하게 좀 높습니다. DIT라고 하는데 음식의 열 효과라고 부르기도 해요. 단백질을 먹을 때 우리 장이 열을 훨씬 많이 내는 거죠. 실제로 그래프 연구 결과 보면 중간에 체중 보정한 식후 열량을 보시면 파란색 단백질을 먹었을 때가 생성되는 열량이 훨씬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탄수화물 먹을 때보다 단백질 먹을 때 오히려 소모하는 열량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듯이 단백질 섭취하면 근육의 감소를 방지하는데 근육세포들이 기초대사량을 좀 더 높이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수화물이 아예 안 들어오게 되면 몸이 지방을 분해하려는 신호까지 작동을 하니까 지방은 줄고 근육은 유지되고 제일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포만감을 좀 길게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음식을 좀 절제하는 데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키토제닉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탄고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지방 단독이라는 의미보다는 단백질을 같이 섭취함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탄고지 식사에서는 최근 연구들에서 단기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긴 하지만 장기로 한 1년 정도 관찰한 결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요. 근데 고단백 식단은 일반 식이에 비해서 비만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식사법이고 안전하게 해볼 수 있는 걸로 좀 증명이 됐어요. 특히나 탄수화물 좀 적게 먹으면 간에서 혈당을 유지하려고 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당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저탄 식사에서 단백질도 만약에 덜 먹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간에서 당을 만들려고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면 단백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 기능이 완전히 없냐? 그런 것도 아닌데 지방을 먹게 되면 장에서 포만감을 좀 일으키는 호르몬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 같이 먹어주면 좋은 거죠. 그럼 지방을 아무리 먹어도 상관이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지방의 한계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변 볼 때 지방변처럼 설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몸에서 흡수가 리미트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흡수시킨다고 해도
아니고 이게 먹은 섭취한 지방을 저장되는 지방, 피하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려면 인슐린 호르몬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탄수화물 먹을 때 좀 많이 오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방으로 전환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흡수에도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저장되는 데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먹지 않는 한 살은 생각보다 안 찝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만 안 먹는다면 삼겹살 3, 4인분 먹는 게 일반식 하시는 것보다 훨씬 살이 잘 빠지게 될 겁니다. 다이어트 할 때 유제품을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드시면 그 안에 유당이라고 하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분해가 되게 막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단백질과 지방만 있는 치즈를 섭취하면 어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이어트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치즈를 좀 피하셔야 합니다. 장내 세균이 많아서 그게 지방 분해를 막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치즈를 먹으면 먹을수록 장 안에 안 좋은 균이 더 증식하게 되고 지방 분해 장기적으로 많이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수화물 이렇게 절식을 하고 단백질 지방 위주로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지방 그 대사 이후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스위치가 돼야 되는데 지방 대사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분들이 계속 이 식단을 유지하게 되면 오히려 지방간이 더 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을 쓰는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단백 분해가 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받쳐주는 분들에 한해서 권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권고드리는 건 칼로리 계산보다는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린 건강한 영양을 생각하면서 편하게 식사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먹는 칼로리에 비해서 억울할 일은 없을 거예요. 칼로리보다는 퀄리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현이었습니다.